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상승세인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도 세종시의 주거시설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세종시 주거시설의 낙찰률은 47.7%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71년에 준공돼 노후 저층 주거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 59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이번 정비구역은 총 면적 84,262.1제곱미터로 1,685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3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3구 및 용산구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여파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도 따라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점 그럼 서울의 오피스텔 투자해봐도 괜찮은 건지 그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어느새 5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최근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건축이라든가 또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정비 사업 현장마다도 또 양극화 현상, 사업성이 좋은 곳은 한없이 좋고 그렇지 않은 곳은 괜히 투자하기에도 위험스럽고 아예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그런 어떤 양질의 사업장을 고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시간도 방송 중간중간에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아마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자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오늘 또 이 1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먼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그 BH 자이 개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 그 잠실주공 5단지나 네, 한남 뉴타운 그 매물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거래 비용 감안해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향후 네. 미래 가치를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DH자이 개포를 보유 중이신데 그럼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거주하면서 한 4년 됐습니다. 아, 그럼 이거 거주하는 거를 매도하고 네. 앞으로 재개발이 될 곳에 좀 들어가서 직접 거주하겠다라는 생각이신 예, 거죠? 실거주로 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이점에서 그 거래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3억으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는 게 향후에 더 나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DH자이 개포를 매도하고 잠실주공 5단지나 이 한남 뉴타운 쪽으로 아예 이주를 해서 네. 좀
크게 보느냐,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 이주 비용으로 차라리 3억 네. 정도로 소액 투자를 재개발을 네, 하느냐,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인지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개포자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개포 DH자이 개포. 네, 네, 네. 주공 8단지. 맞습니다. 주공 8단지. 네, 이 아파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아파트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입지도 상당히 좋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좀 흠을 잡을 그런 아파트는 아닌데 네네. 지금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자녀 교육 이런 것도 다 끝나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쪽을 떠나는 거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갈아탈 대상 아파트들이 완전히 또 새로 신축으로 바뀌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개포자이 같은 DH자이 개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아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 아파트가 예.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끌려가는 아파트인지. 네. 우리 강남 권역에서 DH자이 개포가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일까요? 쫓아가는 아파트일까요? 아, 대치동을 쫓아가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보다는 좀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네네. 갈아탄다고 하시면 요 거래세 아까 이제 거래 비용 같은 것들을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이제 이번에 갈아타면 또 빠른 시일 어떤 단기간 내에 갈아탄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예, 또 맞습니다. 다시 거래 비용이 생기고 할 거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갈아타는 아파트들은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내 대장 아파트가 좋긴 한데 네네. 각각이 다 대장 아파트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잠실주공 5단지랑 어디라 그래? 아까 한남 뉴타운 5구역이라고 한남 뉴타운 그러셨죠? 5구역이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네. 나머지 한남 뉴타운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둘 중에서도 잠실주공 5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제 개인적으로는 뭐 물건이 네. 또 우리 시청자님한테 딱 알맞게 한남 뉴타운 네. 5구역이 없다고 하니까 네네. 뭐 왜 그런 거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아마도 맞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이제 장래성을 볼 때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입지 하나 보고 그러니까 네. 이게 자연적인 환경, 자연적인 입지 하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들을 좀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입지는 똑같이 한강변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서울 최고의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좋아. 입지는 다 우수해 둘 다. 네. 그러면 이제 인문적인 환경을 볼 건데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철 교통이 있을 거고요. 네. 일자리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군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가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왜 입지는 뭐 한강 친화적인 것들은 갖췄으니까. 네. 자, 지하철 교통 보면 우리 한남 뉴타운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남역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경인중앙선 따라서. 그죠? 네. 물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용 그 빈도가 얼마나 되겠냐마는 네. 어쨌든 지역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추후에 신분당선 뭐 연결된다고 해서 동빙고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는 2033년, 34년 먼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거에 비해서 잠실역이라는 아주 천의 역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하철 교통 쪽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인데요. 물론 이쪽에 도심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산이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뭐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이런 데 접근성도 괜찮고 그리고 한남대교라든가 반포대교 넘는다고 하면 여기에 네. 뭐 이제 강남권 진입도 뭐 괜찮은데 네. 일단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옆에가 강남권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 지상으로 이어지면서 또 요 국제업무단지에 맞물리는 또 개발 호재 같은 것도 바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호재로 봤을 때도 뭐 이것도 뭐 비슷하다 아니면 실제 일자리의 지금 접근성에 대한 건 저는 잠실주공 5단지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이게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정점이겠죠. 학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매겨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어떤 가격 이상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 학군이 굉장히 좌지우지하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냥 오피셜하게 한번 네네. 비교해 보니까 저는 잠실주공 5단지가 더 나을지 않을까. 예, 예. 물론 사업성 다 좋아요, 둘 다. 잠실주공 5단지도 사업성은 어디 빼먹을 수도 없는 거고. 네네. 한남뉴타운 5구역 또 뭐 구역 내에서 우수한 사업성으로 더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거 차치하고 장래성에 대한 오피셜한 비교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잠실주공 5단지가 좋다. 거기에 지금 DH 자이를 개포를 지금 갈아타는 게 맞느냐? 이거는 끌려가는 아파트냐, 끌고 네. 가는 아파트냐에서 가실 수 있다면 리드하는 아파트로 네네. 가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그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 거주까지 좀 함께 좀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또 좋은 물건 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김종희 소장과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이제 신혼부부인데 네, 이제 제가 현금 4억에 네. 한 대출 5억 정도 받아서 이제 아. 서울 서남권 쪽으로 이제 좀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염창동의 우성 1차랑 네. 그리고 신길동의 우성 1차를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매수를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둘 다 이제 재건축 얘기가 좀 있어서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이게 지금 매수가 맞는 건지 그거를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렸거든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역만 다르고 또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보셨는데 영창 네네. 우성 1차 아파트, 신길 우성 1차 아파트 그리고 현금 4억에 대출을 5억을 좀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한다면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염창동을 선택하느냐, 영등포구 신길동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네요. 그렇죠? 네네. 서남권 뭐 이쪽을 꼭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배우자가 직장이 오목교 쪽인데 좀 아, 저녁 네. 늦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직장이 서초 쪽인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자차를 타고 이제 그냥 9 to 6로 이렇게 출퇴근을 해서 네. 이제 배우자 쪽 근처 쪽으로 지금 좀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아이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억 정도로 맞춘 이유가 그 신생아 대출 대환까지 생각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맞춘 거거든요. 네. 올해 그러면 25년 12월에 출산 예정이세요? 네네. 아유, 애국자시네. 예, 출산 예정일이 이쪽이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네. 아기가 태어나서 유치원 정도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한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은 있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초등학교 가게 되면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또 학군으로 또 고민하신다고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어찌됐든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아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떤 한 6년에서 8년 정도의 네. 가격이 어디가 더 오를까가 중요한 거네,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 염창동에 뭐 어떤 A라는 아파트가 됐든 신길동에 뭐 B라는 아파트가 됐든 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서울 시내에 그 정비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67곳이 진행을 했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27군데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네. 이 중에 19곳이 공사비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된 건데 그만큼 이제 사업성도 중요해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개발이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재건축 염두에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거주할 집을 그렇죠. 구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속도라든가 진행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문제 없이 쭉쭉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 곳들은 네. 우리가 왜 이런 말 비교하면 좀 웃기겠지만 부자 친구 옆에 있으면은 좀 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빨리 좀 다가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이 좀 개발이 활발해져야 돼요. 아,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 네. 염창동하고 신길동은 사실은 네. 비교가 안 되죠. 아, 염창동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지금 뭐 거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뭐 그냥 크게 볼 네네. 것이 없어요. 네네. 진행되고 있는 개수로 따진다고 하면. 네. 근데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온통 온갖 군데가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쪽이 천지개벽할 확률이 더 높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아까 6년에서 8년의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네네. 이 6년에서 8년의 시간 동안 염창동이 더 많이 오를까 신길동이 더 많이 오를까를 봐야 돼요. 아, 이건 당연히 신길동이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쵸.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신안선선이라는 또 호재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는 단기간 뭐 단기로 보면 단기고 장기로 보면 장기일 텐데 어찌됐든 아이가 학령 이하로 이제 그때 네. 다시 한번 이사 갈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당연히 염창동보다는 여기 신길동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보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아까 한 9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네네. 한 9억 정도 지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줄어들면 더 좋은 거네, 그렇죠? 줄어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9억 정도로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2주까지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학군 때 이제 넘어갈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뭐 다른 데들도 찾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그 가격에 장래성까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신길동에서 찾아본다면 네. 뭐 그 가격 안에 레인지에 들어가는 게 별거 없어요. 여기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든가 여기 신길 우성 1차나 건영, 그다음에 네. 대길초등학교 밑에 신길 삼성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음, 다른 것들은 그 레인지에 들어오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장래성으로 따지고 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아까 근데 어떤 아파트 보신다 그랬죠? 아, 저는 우성 1차 보고 있었었고요. 네. 신길 우성 1차 보고 있었었고, 이 이제 아파트 다른 데들은 음. 좀 그 용적률이나 뭐 그런 거를 확인해봤을 때 네. 어쨌든 신길 우성 1차 정도만 이제 한 160%, 170%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좀 세대수도 적고 그 말씀해주신 아파트들을 다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세대수도 너무 적고 네. 약간 분담금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어찌됐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네. 이제 신길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독으로 진행 중이긴 한데 네. 그쪽이 이제 또 통합으로 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또.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통합은 깨졌고요. 네네. 통합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각자 도생하기로 했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아파트들을 보시면 네. 일단 뭐 용적률이 뭐 어쨌든 사업성이 안 좋죠. 네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언급했던 아파트 중에는 여기 네. 신길 우성이 가장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다른 아파트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 네. 신길 우성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재건축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통합 재건축이다 뭐다 말이 있었는데 각자 네. 도생하기로 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가기로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이 뭐 170%대인가 180%대인가 그 맞아요, 정도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여기 이제 지하철역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초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여기 네. 신안산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 여의도라든가 도심 쪽이라든가 이쪽에 뭐 쥐벨리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성이 어찌됐든 중전철의 초역세권으로 바뀐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좋은 거고 요 아래쪽에 보면 대형 초중고가 돼 있는데 네. 여기도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네네.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요 신길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평수 작아요. 17평, 뭐 25평, 그다음에 30평대가 네. 있잖아요. 네네. 요렇게 있는데 비율 자체가
작은 평형대가 제일 적어. 아, 네네. 네, 요 25평대하고 30평대가 조금 많거든요.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요 지하철 여기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얘네들은 신길 우성 1차는 과반이 지금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어. 인센티브를. 네네. 똑같은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신길 우성 2차가 있잖아요. 네. 아래쪽에 보면 신길 우성 2차하고 신길 우창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하거든요. 네네. 얘네들이 지금 용적률 300% 신청해가지고 사업식 인가까지 받았던 애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 거리를 보니까 여기가 과반이 훨씬 그 1차 역세권에 들어온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300%에서 360%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200세대 정도가 더 나와. 층수도 지금 35층에서 47층으로 건축 네. 심의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랑 같이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즉 47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바뀌면서 일반 분양분 세대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신길 우성 1차도 지금의 용적률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도 역세권 권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임대로 조금 떨리기는 해도 높은 층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초고층 아파트로 바뀌면서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면서 내 추가 분담금은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사업성이 좀 개선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을 끼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거야. 교통적으로도 초역세권으로 바뀌지만 용적률 나중에 재건축에도 혜택을 받으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성 1차 선택은 참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금액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주변이 16-2구역이든지 뭐 여기가 다 지금 아파트로 온통 다 바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도 신길 뉴타운의 일원화돼. 그럼 나중에 네네. 굉장히 내 아파트가 지금은 이렇게 그 빌라촌 형성되어 있는 데서 그냥 독단적으로 우리 건영이랑 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만 지난다고 하면 이 일대가 전체 다 고급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다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역도 생기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는 저는 서남권에 거주해야 된다. 돈은 또 그 정도에 맞췄다. 장래성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되니까 네네. 출산 앞두고 있는 아내분하고 잘 상의하셔갖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래저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 지역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지역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네, 저기 분당 네, 백현동 네,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매매가 언제쯤 하면 좋을지 또 시세는 지금 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럼 여기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예. 그러면 세 주고 계시고 좀 투자 목적으로 네.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텐데 백현동에 어떤 아파트 좀 가지고 계실까요? 거기가 저기 도시 저기서 지은 것 같은데. 네, 몇 단지 보유하고 계세요? 6단지. 6단지에 알겠습니다. 분당구 백현마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6단지 네. 아파트를 언제쯤 좀 매도해야 하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백현마을 6단지를 갖고 계시는데 요거를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라고 질문 주신 거죠? 예, 예, 예. 네,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이나? 아, 처음부터 입주했으니까. 네, 그러면 주택은 이거 하나세요? 예. 네, 여기 거주는 안 해보셨고 아니, 5년 이상 했어요. 거주하셨고 예, 입주해서 5년. 예, 그러면 여기 상황이야 잘 아실 거고 얘를 왜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질까 봐 아니면은 내가 딴 거 노리고 있는 게 있어서? 아니,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집값이 떨어질까 어쩔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요. 네. 팔면 엄청 후회해요. 아, 그래요? 그냥 더 갖고 계시고요.
예. 어차피 뭐 분당이라고 해서 판교는 사실은 대장인 거고 여기 보뜰마을하고 백현마을이 대표적인 마을인데 아, 예. 얘네들은 지금 이제 산업화가 우리가 1차 산업 농경사대에서 2차 산업 뭐 공장 굴뚝 산업에서 3차 산업 네. 왔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I다 뭐다 이제 앞으로 정보화 시대 막 이런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쪽에 판교에 있는 일자리들이 엄청 각광을 받아.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엄청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집도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어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얘는 딱히 뭐 네. 매도 시기를 잡거나 네. 뭐 그냥 지금 시청자님 말씀처럼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매도 시기를 걱정한다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더 갖고 가면서 부동산 시장 한번 잘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해서 투자 가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 내에도 또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다가 다 공개하지 못하는 내 이야기 다 펼쳐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1 상담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선착순으로 몇 분에 한해서 그냥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보시면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 상담으로 해서 뭐 방송에서는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상담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서울은 완전 지금 주택 공급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아주 진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앞으로 한 3, 4년은 이 시장이 계속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 업장에도 양극화가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곳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같은 것들을 지역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 투자에 도움도 많이 드릴 거거든요. 물건 선별하는 눈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같이 한번 물건도 찾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하니까 이번에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재건축 내가 뭐 내 업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택들이 또 그런 정비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좀 그래도 저렴한 돈 가지고 큰 어떻게 보면 한 1억, 1, 2억대의 투자비 가지고 한 20억대의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길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1:1 상담 신청하시면 굉장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유익할 것 같아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이제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이번 주 선착순으로 마감 예정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좋은 기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재개발이나 이 재건축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도정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해보셨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 도정법이 최근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 그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바꿔서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김종희 소장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도정법, 도시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30날 공포를 했고 그 뒤에 3개월 뒤에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약간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짚어보고 이런 개정안에 더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느 쪽들이 좀 괜찮은 투자처가 될지 그런 시간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발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까지 한번 지금 짚어볼 거니까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1월 31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어떤 것들이 바뀌느냐 주요 내용들만 좀 빨리빨리 알아보면 일단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재건축 조합 설립, 즉 정비 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요건 자체를 좀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행으로 보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게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이게 뭐 상가 우리가 흔히 재건축 대상 지역들 보면은 어디를 볼까요? 뭐 아무 재건축 아파트촌을 보면 상가랑 일반 주택이 같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그냥 상가나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구분 없이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복리시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상가 이 쪼개기로 많이 해가지고 상가 때문에 재건축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뭐 공사비 때문에 오른 공사비 때문에도 그랬다지만 과거에는 상가가 발목 잡아서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리시설 쪽은 그러니까 상가 쪽은 해서 과반수까지 필요 없다. 3분의 1만 동의하면 그냥 바로 진행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크게 좀 조합 설립에 대한 진행 자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분 소유자 같은 경우도 지금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또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만 있는다고 하면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고요. 일단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고 한다고 하면 옆에 주택 이외에 다른 거는 뭐 상가라든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 외의 모든 것들 뭐 혹여 뭐 지식산업센터까지도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라는 거고요. 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분의 90 거기에서 이하에서 이제 또 뭐 지자체장의 어떤 또 권장으로 인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10%대로 좀 이렇게 용도가 완화됐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담금 추산액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자체를 좀 간소화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다 속도, 재건축의 속도를 올린다라는 건데 통합 심의도 하면서 또 고시 기한도 단축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120일인데 요 120일의 고시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거니까 거의 한 달이 좀 단축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정비 사업의 속도를 좀 빨리 끌어올리겠다. 그만큼 서울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도정법에 아까 같은 경우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바로 시행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들 일부 개정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요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게 가장 큰 내용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을 지금은 이제 재건축 진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도 평가할 때 이 무허가 건축물은 뺐던 상황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를 이제 재건축 진단을 그 노후도 진단을 할 때 같이 넣는다는 소리고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1989년 1월 24일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노후도 진단하는데 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인데 1989년이라고 하면 거의 35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5년 차가 그냥 확 그 구역 내에 넣어지는 거니까 노후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뭐 여하튼 우리는 다른 것들 말고 서울시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엄청 지금 권장하고 빨리 얘네들을 해야 된다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구나.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안전진단을 명칭을 이제 뭐 재건축 진단이라고 좀 바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 이렇게 지금 현행은 지금은 구조라든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이렇게 4가지로 돼 있는데 요거를 3가지로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우리가 여기에서 건축 마감이라든가 노후도, 뭐 구조 안전성은 어차피 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주거 환경이 사실은 다른 것들은 정량적이었다면 얘네들은 정성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바뀌어지는 게 일단 지하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지하 주차장이 이 유무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녹지 비율을 어떻게 좀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승강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를 지금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거 환경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강기 없는 곳이라든가 녹지가 좀 미미한 곳, 지하 주차장 없는 곳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까탈스럽게 보던 항목들을 조금 더 단촐화시켰다. 이런 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거 환경 점수로 거의 대부분 이제 갈라질 거라서 나머지들은 다 정량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겠죠. 이분이 뭐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쪽만 한번 제가 빼봤는데요.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조랍니다. 바뀌는 정권에서도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자, 그러는 것처럼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의 적정 주택 수는 한 매해 4만 6천 가구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돼야 이 수요 공급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적정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올해까지는 차치하고 내년부터만 살펴본다고 해도 내년에 정말 뚝 떨어집니다. 뚝. 그래서 내년에 한 4천 가구, 26년에, 그 다음에 27년에 1만 가구 정도, 그 다음에 28년에 3천 가구 정도, 29년에 1,000 가구입니다. 지금 건축 짓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들을 기준으로 뽑아보면 자 4만 6천 가구가 필요한데 내년부터 보면 합쳐봐야 18,000이거든요. 18,000. 그러면 4년 동안 18,000이 공급된다는 건요. 해마다 4만 6천 가구가 필요한 건데 계속 누락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서울이 얼마나 주택이 부족할 거라는 건 굳이 제가 강조 안 해도 말씀을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약에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워낙 유력하다고 하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아까 여당에서 정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야당의 공약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공약이란 말이죠. 10대 공약 중에 부동산으로 유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국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게 크게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서울 부동산만 보기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 짐작하실 거고요. 그럼 과연 어디가 좋을 거냐? 그런 것도 당연히 궁금하실 건데 어디가 좋을까요? 자, 서울은 일단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건데 이 입지는 간단하죠. 일자리 따라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앞으로 어떻게 도시 계획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건데 도시 계획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지금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일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도심이라고 해서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이라고 해서 여기가 일자리가 뭐 가장 많은 곳이니까 일단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광역 중심을 두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좌측부터 마곡, 상암수색, 가산, 대림, 용산, 청량리, 왕십리, 잠실, 창동, 상계까지 해서 이렇게 7군데를 지역 중심, 광역 중심으로 해서 살을 붙여 나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무 외곽 쪽은 우리가 빼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리상으로 먼 곳, 그 다음에 일자리와 교통 위주로 지금 광역 중심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암은 조금 요즘 미디어가 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교통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얘네들보다는 마곡은 지금 일자리 위주고 교통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불편하단 말이죠.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요. 청량리,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보다는 교통이 좀 강조가 된 그런 광역 중심이 되겠고 뭐 용산과 잠실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뭐 투자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되는 게 가산, 대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함께
또 교통 같은 경우도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까지 무려 4개의 노선이 또 흘러갈 예정이니까 또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와 교통의 중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3도심이라고 하면 그냥 도심, 강남, 흔히들 말해서 여의도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 영등포입니다. 이 영등포도 온통 중공업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즉 급여의 수준은 낮더라도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영등포거든요. 따라서 영등포 같은 경우도 여의도는 이제 상업적이니까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 주거 지역은 신길동하고 대림동뿐이 없단 말이죠. 자, 3도심에서 영등포의 주거 지역이 대림인데 이게 7광역 중심에 또 대림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노후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영등포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지금 정비 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건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사업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진행 의지, 이 진행 의지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성은 크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주변 아파트 가격을 좀 봐야 얘네들이 일반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권역내 조합원의 수를 봐야 될 것 같죠. 조합원 수를 좀 비율을 봐야 과연 일반 분양 호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래서 높은 가격에 얼마나 많은 일반 분양분을 뽑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게 사업성이고요. 주민들의 진행 의지는 사업성보다 요즘은 훨씬 더 중요시 되는 노력이 되겠고, 그렇다고 이 진행 의지는 투자자와 실거주의 비율을 한번 보면 되겠고, 또 주변의 개발에 대한 속도를 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사업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광역 중심 쪽으로 봤을 때 평균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마곡 같은 경우 14억, 상암수색이죠. 수서가 아니라 상암수색 같은 데 한 13억 정도, 창동상계가 9억, 청량리 왕십리 쪽에 한 12억 정도, 잠실 용산은 우리가 빼자고 했었고, 가산대림이 한 15억 정도가 주변 아파트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평균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게 또 가산대림이고,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곳들이 또 대림 쪽이 영등포 도심과 7광역 중심에 중첩이 되어 있는 또 일자리 중심 지역이고, 이렇게 보면 영등포 쪽의 이 대림동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그 호재를 좀 본다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대림동 같은 경우는 신길동하고 같이, 신길 뉴타운하고 같이 좀 뭉쳐지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유일한 주거 지역이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온통 뭐 이쪽이 이제 여의도가 되겠고요. 요 아래가 쥐벨리라고 해서 또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되는데, 이 영등포역 하단 부분으로 해서 이 지금 제가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온통 아파트촌이면서 아파트촌으로 변할 곳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점이 신길 뉴타운서부터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 설립이 계속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단부로는 지금 아직 그렇다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렇게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다 밀고 갔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역까지 거의 다 꽉 차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데, 아래쪽으로는 지금 여기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대림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를 빼고는 이쪽에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는 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죠. 여기를 우리는 좀 같은 대림동 내에서도 이 지역을 좀 핵심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거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의 봤을 때 보시면 대림동 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좀 관심을 갖게 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쭉쭉 보시면 이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길 쪽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또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구로 디지털로라고 합니다. 디지털로라고 하는데 요 디지털로 아래쪽 부분과 여기 새로 생기는 대림 삼거리의 신안산선역 새로 생기는 요 위쪽으로 그래서 요 라인 자체를 보시면 추후에 얘네들이 어디까지 이 힘이 뻗쳐질 거냐 하면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된다라고 하면 요 권역 여기 동작구의 신대방 일대하고 영등포구 대림동의 요 라인 디지털로 안쪽의 라인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개발의 압력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어디까지? 구로 디지털 일자리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들을 한번 조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추후에 한 1, 2억의 투자비로 추후에 한 15억, 20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빠르게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투자도 되니까 오늘은 좀 바뀐 어떻게 보면은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쪽이 좀 투자가 유리할 것이냐라는 지역까지 좀 한번 짧게 살펴봤으니까요. 좀 자세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뭐 투자처를 좀 더 세세히 궁금하시다 그렇다고 하면 1:1 상담 신청하시면 또 충분히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방금 강의해 주신 내용과 좀 맞물리는 문자 사연이 들어와서 바로 하나만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뒷번호 6954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여유자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하셨던 금액보다 여유자금이 조금은 더 있으시긴 하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여유자금 2억 5천 정도라고 하면 그냥 묻어놓고 구역이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돈이고요. 그 정도 금액되면 재개발이 지금 선정돼 있지만 피가 아직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바로 직전 그런 지역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진행되되 가장 극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물론 영등포 지역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개발이 확실하게 될 곳은 이 지역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길 뉴타운은 저 영등포역 하단부로 해서 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촌까지 같이 합쳐져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신축의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꼭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내에 여기 생기는 곳이 아까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신길 우성 1차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년이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한 2, 3분 거리에 떠 있으면 여기에 16-2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정이 돼 있고 이제 관리 계획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역 선정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2억 5천 정도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 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 20억 가까운 신축 아파트를 봐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투자가 괜찮은 곳이니까 뭐 물건 찾기가 힘들고 하다 보면 뭐 시청자분께서도 또 1:1 상담 신청하시면 또 물건 찾는 데도 도움을 드릴 거고 하니까 일단 저는 2억 5천 있으면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액에 맞게 예정지가 아니라 아직은 극초기지만 어쨌든 선정이 된 곳으로 투자하자라는 조언과 함께 지역도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설명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